오늘 제가 모신 분은 전남 영암의 한길농장 서영봉 대표님이시고요. 서영봉 대표님은 2014년도에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농장에 합류를 하셔서 한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 농장 연수익이 연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7년 만에 연수익을 거의 3억 정도까지 8배 이상 성장시키셨고, 농장 거세후 평균 수치가도 620만 원 정도이던 걸 마리당 1,200만 원까지 거의 2배 정도 높이셨어요. 그리고 농민신문에 축산 달인으로 소개되신 적도 있고, 월간 축산에서 한우 분야 고수로 선정되신 이력도 있으십니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실 내용은 속값이 폭락했던 2022년 한길농장의 경영 분석 자료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할 건 작년 2022년이죠. 저희 한길농장의 경영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분석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암군 한우경영인회에서 매년 연초에 그 전년도 농장 경영 분석을 서로 회원들끼리 분석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농장을 소개하자면 현재 저희 아버지와 저와 둘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는 한 40년 전에 한우를 한두 마리로 사육을 시작을 해서 정식으로 2000년도에 한길농장을 이름을 걸고 이제 농장을 운영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농장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내려와서 번식 우사를 신축도 하고 송아지 우사도 신축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오래된 구축사를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 크고 작은 공사를 한 다섯, 여섯 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 일을 최대한 좀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육 현황인데요. 작년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총 237두가 사육 중인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부터 이제 꾸준히 두수를 증가시켜서 지금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한 240두, 50두가 적정 규모예요. 그래서 그 규모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노란 점선 같은 경우에는 주간 평균 두수를 기록한 건데, 주간 평균 두수가 뭐냐면 매 주마다 농장에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몇 두인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을 내면 대략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4두로 기록이 됐고, 2021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도 234두가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연말 기준의 그 총 두수보다 주간 평균 두수가 좀 더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 사육 농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 번식이라든지 그 번식하는 시기에 따라서 갑자기 소가 많아질 때도 있고 또 소가 많이 그렇네요.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많아질 때가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주간에 평균적으로 몇 두를 키우느냐가 좀 더 농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평균 두수를 230두에서 40두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저희 농장의 포지셔닝인데 일괄 사육 농장으로 직접 농장에서 새끼도 낳고 그 난 소를 비육시켜서 거세후 출하를 하고 있는 형식인데 외부 입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총 사육 두수는 한 240두 정도로 맞추고, 그러니까 주간 평균 두수를 240두로 맞추고, 생산 두수를 80두, 그리고 출하 두수를 80두로 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보통 임신후가 한 100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임신 비육으로 팔거나 폐사할 수 있는 경우를 따져가지고 음, 생산 두수를 80두로 목표를 하고, 이게 농장의 이제 규모가 250두, 40두 넘어가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80두가 태어나면 80두를 출하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농장의 포지셔닝은 일반 사육으로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최근 3년 사육 현황인데 2020년도부터 해서 출하 두수가 60두, 그리고 생산 두수가 70두였고, 2021년에는 출하가 79두, 생산이 73두, 그리고 작년에는 구축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출하를 좀 못했어요, 많이.
비육을 시켜야 되는데 비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출하를 많이 늦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하 두수가 좀 줄어들었고 생산은 뭐 77두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목표를 앞서 말했듯이 목표를 생산 두수 80두, 출하 두수 80두로 잡아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왜냐면 변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해마다 어떤 그 변수들에 의해서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목표를 세워야지만 겨우 이제 좀 맞출 수 있는, 맞춰갈 수 있는 음. 그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면 이제 저희 농장 번시구 성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 총 출산 두수가 83두였고, 그중에서 6두가 폐사해서 육성 두수가 77두, 그리고 평균 산차 2.3이 되고요. 수태당 종부 횟수는 1.38회, 그리고 분망 간격은 382일이 나왔고, 송아지가 태어나면 바로 이제 체중을 재는데 생체중이 31.8kg가 나왔습니다. 그 폐사율은 7.3%, 난산율 같은 경우에는 소가 혼자 못 낳고 저나 아버지랑 같이 도와줘가지고 빼는 경우를 말하는데 난산율은 18%가 나왔고 평균 출산 원령은 49개월이 나왔습니다. 네, 대- 보시면 그 전에 다 비교를 하기 쉽게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폐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율이 지금 보니까 21년도가 2.6%였다가 7.3%고, 그러니까 77두가 태어났는데 6마리가 죽은 거잖아요. 네, 네. 뭐 수치상으로는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데, 한길 농장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더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보시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2019년도에 보면 3%예요. 이게 네. 보면 어떤 해는 좀 많이 죽고 어떤 해는 좀 많이 살고 아, 이런 이 들쑥날쑥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다 네네. 보니까 변수가 좀 네.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네. 보면 저희 농장에서 하는 행동들은 꾸준하게 비슷한데 운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폐사가 많이 생기고 적게 아, 생기고 이런 해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네. 폐사율이 뭐 7%, 2%, 10%, 3% 이렇게 나오는데 목표를 5%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5%에서 넘어가면 좀 폐사율이 많이 나온 거고 5% 아래로 떨어지면 잘 키웠다 이런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작년에 7.3%가 나왔다고 해도 선방했다고 생각하고 좀 음, 더 잘해야겠다 이 정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네는 보니까 회사율 계산할 때 유산도 넣으시네요. 유산한 아, 것들도. 이거 근데 폐사율 계산할 때는 유산은 뺐어요. 이거는 뺀 거고 이거는 빼신 거고. 네, 그냥 이제 유산이 한 마리 있었다 정도로만 기록을 했고 아, 실제로 폐사율을 계산할 때는 네네. 죽은 애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사산이 세 마리였고 그 사고사가 두 마리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질병으로 죽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 예, 거의, 그러니까 있어봤자 뭐 한두 마리 정도? 사고사가 가끔 생겨요. 그러니까 어미가 좀 잘 못 돌보거나 아니면 네. 같은 칸에 비슷한 시기에 송아지가 태어나서 옆에 있는 어미가 실수로 밟는다든지 아무튼 네. 어떤 좀 운이 나쁜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두 건이 있었고, 작년에. 왜냐면 작년 네. 같은 경우에 구축사 리모델링 하면서 약간의 좀 뭔가 불협화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아, 같고, 사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은 애들이니까 뭐 관찰 부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노력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난 거기 때문에 쉽진 예, 않겠네요, 이런 거는. 이게 변수가 많아가지고 뭐 그냥 네. 재수 없었다 정도로 넘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살사로 죽이는 비율을 최대한 노력해서 줄이는 게 좀 좋은 거니까요. 그러면 장애는 아예 태어났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증가요, 걔도? 장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약간 뇌성마비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 기립을 못한 경우에요. 살아서 태어났는데, 스스로 기립을 못하니까 젖도 못 먹고 계속 누워만 있다가 이제 좀 가는 경우. 그럼 실제로 진짜 질병으로 폐사한 게 지금 하나도 없네요. 네. 일반 사육 농장에서 질병으로 죽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질병으로 죽을 경우에는 뭔가 좀 축주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아,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이해됐습니다. 질병으로 죽기도 해요.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없었다 뿐이지, 음, 이게 연속적으로 보면 질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네, 아무튼 번식 성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송아지 생산비를 계산해 봤는데 그 기준이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면 10개월 정도, 285일 정도 임신 기간이 되고
그리고 2달 정도 포유 기간으로 잡아요. 그래서 총 1년 12개월을 기준으로 잡았고, 하루에 급여량이 평균 3.7kg 번식후 사료를 주고,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자유급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식후 펠렛 가격과 뭐 볏짚, 애뉴얼 가격을 계산해서 임신 후 사료비를 계산을 해보면 두당 142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송아지 사료비는 생후,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8개월령까지의 사료비를 계산한 건데, 보통 우리가 우시장에 한 7개월에서 9개월령 사이에 우시장에 출하를 하잖아요. 네. 영암 우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월령을 기준으로 출하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송아지 사료비가 9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만만치 않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육하는 게 수익 건초를 좀 좋은 걸 먹여가지고 작년에 건초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엄청 뛰었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료값도 많이 뛰었고 해서 좀 많이 네.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농장마다 정말 공통비가 천차만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농장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인건비가 얼마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비 부분 말하는 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될 정도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 농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 포함해서 한 마리당 38,500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인건비를 빼면, 만약에 인건비는, 왜냐면 농장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를 빼면 주당 월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음, 어찌됐건 이제 저희 농장 기준으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공통비가 임신기간, 그 어미에게 들어가는 공통비와 송아지 육성 7개월에 들어가는 공통비를 다 했을 때 7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8개월령까지 송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두당 3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작년 2022년 영암 우시장 평균 송아지 가격이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395만 원이고 암송아지는 300만 원이 나왔는데,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암송아지 나오면 본전인 거고 숫송아지 나와야 겨우 좀 돈이 벌리는 상황이고, 그렇네요. 올해 1월, 2월 우시장 가격으로 기준을 내면 송아지가 태어날 때마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니까요. 지난달 2월 달에는 뭐 수송아지도 비싸면은 뭐 300, 350, 그렇죠. 400까지 받고, 암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언저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음,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졌다는 음. 그 얘기겠죠. 다음으로 저희 농장의 거세우 성적입니다. 작년 2022년 총 출하 두수가 거세우가 32두 출하했고요. 평균 출하 개월령이 30.5개월이 나왔고, 생체중이 829kg, 도체중이 512kg, 육량지수가 61.7%, 등지방이 13.8, 그리고 등심 단면적이 110.8, 그리고 근내지방이 7.5, 평균 경락 단가는 23,520원이 나왔고, 수치가는 약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그리고 경락 단가도 작년에 거세우 가격이 10월 달 이후부터 좀 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맞아요. 10월 이후에 출한 개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농장의 작년 거세우 생산비를 보면 거세우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2가지가 있어요. A그룹은 펠렛 사료로, 그러니까 알 사료로 비육을 하고, 또 B그룹은 TMF 사료로 비육을 해요. 펠렛 사료 같은 경우에는 두당 거세우 사료비가 8개월령, 거세 시점, 8개월령부터 출하 시점까지를 말하는 사료비입니다. 사료비가 310만 원 정도 나왔고, TMF 같은 경우에는 두당 44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펠렛 사료가 TMF보다 한 120, 30만 원 정도 네, 그렇네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두당 평균 사료비가 378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세우 평균 사료비랑 공통비랑 그리고 아까 계산했던 송아지 생산비를 전부 다 합쳐주면 거세우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간 생산비가 음, 77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작년 기준으로 수치가가 1,200만 원 받았으니까 거세우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약 430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좋았습니다, 상황이.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거 거세우 사료비 비사 이제 펠렛 사료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316만 원이 이 금액에 별도로 그 건초 가격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빠진 건가요? 포함된 가격이에요. 아, 포함된 가격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출한 거세우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2021년부터
먹였던 사료비를 계산해 준 거기 때문에 이 그쵸, 그쵸. 가격이 나옵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펠렛 사료랑 TMF 사료랑 지금 가격 차이가 거의 120만 원이 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 가격 차이만큼 TMF 사료가 좀 결과를 내주고 있나요? 확실히 그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 성적면에서는 TMF가 좀 더 잘 나와요. 음, 음, 음. 성적이라는 게 뭐 등심도 좀 더 크고 뭐 근내 지방도 좀 더 잘 나오는 편인데 중요한 건 수치 단가잖아요. 네네. 펠렛 사료가 120만 원 싸니까 TMF보다 120만 원을 덜 받아도 같은 어떤 효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네네네. 들어서 TMF 먹인 사료를 출하했을 때 평균 뭐 1,200만 원이 나왔으면 펠렛 네. 사료 먹인 애들은 뭐 1,080만 원만 80, 받아도 네네. 예, 효율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펠렛 사료를 먹이는 게 가성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더 좋다고 보시면 아, 돼요. 수익률 면에서. 예. 근데 이게 절대적인 값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값이 많이 져서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속값이 졌는데 고급육 속값은 상대적으로 덜 지고 등급이 낮은 저등급 속값은 많이 졌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펠릿 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TMF보다 성적이 덜 나오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네. 예,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제가 뭐 2014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 면에서는 펠렛 사료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음. 주당 한 3, 40만 원 좀 더 벌었던 것 같아요. 40만 원 아, 정도? 장단점이 있죠. 40만 원 덜 벌고 나는 성적이 더 중요하다 싶으면은 뭐 TF 사료 먹이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난 돈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뭐 펠렛 사료 먹이는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이거는 농장 주인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뭐가 더 좋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계산을 해보고 내 성향에 맞게 사료를 선택해야 된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료 선택에 있어서 답은 없지만 이 정도는 계산해보고 결정해라. 네. 음. 보시면 이제 작년 2022년 저희 농장 거세우들 성적을 전체적으로 이제 나열한 건데 평균 도체중 512kg, 등심이 111, 근내 지방이 7.5. 이게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그 도체중은 상위 0.5%에 들었고 등심은 평균 뭐 0.1% 들었고 그리고 근내 지방도 0.5% 들어서 이게 성적으로만 보면, 거세고 성적으로만 보면, 그래도 전국에서 많이 높게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추라도수가 3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딱히 어디 가서 이거를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냥 아유, 이거는 이제, 30도면, 적지 않죠. 그냥 자기 만족으로만 그냥, 기록을 해뒀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예. 다른 것들도 성적이 다 엄청 좋긴 한데, 등심이 지금 보면은 111로 거의 전국 0.1% 수준이잖아요. 등심 따로 크게 키우시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뭐, 사행관리 형식이나. 따로 뭐,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개량이 좀 이런 등심이 커지는 쪽으로 잘 되지 않았냐가 첫 번째고, 두 네네. 번째는 이제 지금 저희 농장에서 먹이고 있는 TMF 사료가 다른 농장들을 봤을 때도 등심이 좀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TMF를 먹이. 사료적인 예. 좀 특성도 있다. 예, 그 특성이 음, 두 가지가 이제 좀 시너지가 맞아서 잘 나오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농장에 첫 왔을 때부터 작년까지 거세우 성적을 그 기록을 했는데 저희 농장이 절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나온 농장이 절대 아니었어요. 2014년도 보시면 진짜 426kg, 평균 426k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전체적인 소 가격도 안 좋아서 네. 수치가도 6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보시면 내려와서 한 3년 동안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왜냐면 내려와서 바로 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었고, 안다 해서 바로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2017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꾸준한 어떤 노력 끝에 작년같이 좀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영암군 한우 경영인회에서 사실 ROA 분석이라고 우리가 보통 기업 분석할 때 쓰는 그 분석 방법인데
이거를 한 번씩 꼭 계산을 해봐요. 근데 이게 기업에서 쓰는 어떤 방식이긴 하지만 그 공산품을 만드는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또 축산업의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석이 정석으로 한 분석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농장을 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데이터들만 좀 담아봤는데요. 보시면 유체동산이 우리가 키우는 소들의 가격을 매겨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 경우에 저희 농장의 연말 두수가 총 237두였는데 이 개월별로 몇 두 있는지 다 개체수를 세고 평균 가격, 작년 시장 가격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저희 농장의 총 유체동산, 그러니까 소 자산의 가격이 1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축사가 좀 동이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축사를 지었을 때 당시 들어갔던 비용을 다 더해주고, 그리고 농장에서 쓰고 있는 장비를 더해주면 작년 기준 저희 농장의 부동산 재산 가격이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개 합치면 한 21억 정도 되고요, 총 자산이.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출하 주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약간 저조해요, 매출이. 그래서 암소와 거새우 출하를 해서 다 더한 가격이 매출이 5억 6천이 나왔고, 매입은 소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뭐 사료비부터 해서 뭐 수정료, 약품, 농장에서 쓰는 뭐 기타 용품들, 그리고 생산비, 인건비 모두 다 합쳐가지고 4억 9천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지금 말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ROA를 구하는데 ROA는 그 구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온 숫자들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농장의 한길 농장의 작년 기준 자산 총 합계는 21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총 매출과 총 지출을 빼준 거죠.는 7천만 원이 나왔고, 그 유체동산 가간부는 뭐냐면 이게 소라는 게 어떤 애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이랑 비교해가지고 연말 기준 17두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17두가 어찌됐건 자산으로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1억 6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서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와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는 그 자산에 들어가는 대출 이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제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사실 농장에 우리 가지고 있는 부채를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좀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심스럽죠. 부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주면 자기 농장의 부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 모임에서 이제 일률적으로 그냥 그럼 총 자산에 대한 이자를 3% 적용해서 이거를 빼주자라고 해서 이자 비용을 마이너스를 해주면 단기순 이익이 9,6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농장의 ROA는 4.5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게 지금 제가 정말 러프하게 설명을 한 거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강의를 보시면 좀 자세하게 나왔는데, 스스로 농장의 어떤 자산을 다 더해보고, 계산을 해보면, 한 번 정도 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흐름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농장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자신 농장의 자산을 파악을 하고, 매출 매입을 한번 계산을 해봐서, ROA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이런 자료 지금 처음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한우 농장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예, 거예요.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한우 키우시는 분들. 근데 네네.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를 왜 구하지?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ROA를 구하지 않고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 농장보다 소를 훨씬 더 잘 키우고 그 돈도 훨씬 더 많이 버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걸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년의 어떤 사육 두수라든지 사료비를 기록을 했고, 과연 올해 2023년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까를 예측을 해보면, 작년에 재작년보다 사료 인상률이 23%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료비가 말도 안 되게 증가를 한 거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사료비가 곡물가가 계속 상승을 했던 영향이 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올해는 과연 사료비가 상승할까? 아니면 떨어질까?
사실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안 오르겠지라는 어떤 좀 희망적인 예상을 해서 10%만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에 저희 농장에서 3억 8천만 원의 사료비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10%가 증가하면 4억 2천만 원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장의 올해죠, 2023년 수익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2022년 작년의 사료비와 사육 두수를 가지고 올해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2023년 우리 농장이 얼마 벌 수 있을까 대략적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지금 사료비는 올랐지만 고기값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2022년에는 저희 농장이 평균 23,52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고기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18,8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받을 기육 단가를. 그리고 도체중은 뭐 꾸준히 한 500kg 이상 넘을 것 같아서 올해 받을 예상 평균가랑 예상 도체중을 곱해주면 거새우 한 마리당 970만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평균 1200 받았는데 고기값이 많이 떨어져서 1000만 원도 못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사료비 예측한 것과 고기값 예측한 것을 다시 한번 올해 ROA 분석으로 했을 때 올해는 ROA가 마이너스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제가 내려와서부터 작년 그리고 올해 예상치를 보면 사실 지금까지는 제가 내려와서는 속값이 계속 상승하는 어떤 상승장에 있었기 때문에 뭐 성적이 잘 나오건 못 나오건 돈은 꾸준히 벌었던 구조였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니다. 올해는 좀 많이 심각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ROA가 마이너스가 찍히는 해가 될 것 같아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약간 소를 키우면서도 잘하고 있냐 이런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남기다 보면 아,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좀 뭔가 자기 반성 같은 것도 되고 네. 앞으로 어떤 뭐 계획 같은 것도 세울 수 있고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저도 그 데이터 분석 진짜 좋아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예, 진짜 제가 대표님처럼 하시는 분은 거의 제가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좀 대표님이 좀 단기간에,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단기간에 꽤 많은 성과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런 게 대표님이 이렇게 계속 경영 관리하시고, 데이터 분석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올바른 선택만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선택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성장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만약에 농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시면 이렇게 아마 농장 수익성 분석이나 원가 계산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냥 통장에 남은 돈이 내가 번 돈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렇게 서영봉 대표님 영상 보시고, 저희 영상 보시고, 그냥 한번 수익성 분석해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시고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도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